자, 그림은 음극성에 대한 특성을 설명합니다. 자, 일단 이 음극성이라는 친구가 우리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요 당시에는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는 상태일 때는 만약에 플러스나 마이너스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이 친구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아가겠지만은 보시다시피 마이너스에서는 멀어지는 쪽, 플러스 쪽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휘어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휘어졌다는 거는 마이너스랑은 멀어지고 플러스를 가까워졌다는 말은 얘가 마이너스의 존재임을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내용은 우리가 자기장 내에서 받는 힘은 지금은 원래 배우지 않지만 그냥 발견 그 자체만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자석이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자기장과 나란하지 않게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이 친구는 힘을 받게 돼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힘을 받는 걸 보고 자기장 내에서 힘을 받는 걸 보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전을 띈다. 전자기판 종류이다. 얘는 음의 성질을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죠. 자, 음극선이 자기장 내에서 이어지는 것은 자기력을 받기 때문이다. 맞죠? 예. 자기장 내에서 이어졌다는 것은 자기장에 의한 자기력을 받았기 때문에 휘어졌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왜 그러지? 자,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지금 이건 2점짜리고 처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지만은 이러한 형태 전기력의 문제를 의외로 개념은 되게 간단하지만은 문제에서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고 잘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은 단위 양전화 1쿨럼이 있고 점전에 A를 각 X는 0, 0은 뒤에 나왔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림을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플러스 X 방향으로.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기 위해서는 A가 당기는 그림이 되어야 돼요. 밀어내는 그림이 되어야 됩니까? A가 마이너스로서 이 플러스를 당겨야지만 이 친구가 C가 오른쪽으로 힘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A가 이렇게 당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 나는 가의 상태에서 B라는 친구를 ED에 나왔더니 이때는 이제 플러스 양전화가 맞는 전기력 0이다. 보통 전기력이 0이라고 하는 것 모든 문제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당기고 있고요. 그런데 밀어내야 돼. 왜냐면은 이 플러스 1쿨럼이 받는 전기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A만 본다면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B는 반드시 이렇게 밀어줘야지. A의 힘과 B의 힘이 상쇄돼가지고 합력이 0인 이런 상태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어내기 위해서는 B는 플러스다라는 겁니다. 플러스끼리 밀어내니까.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냥 말로서 설명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 친구가 거리가 D고요. 이 친구는 거리가 2D인데, 거리가 더 멀고,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B가 더 멀리 있지 않습니까? 더 멀리 있는데 A와 B가 주는 힘이 크기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같으려면은 B의 전환량이 A보다는 더 커야겠죠. 근데 친구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거리가 2배니까 전환량이 2배겠구나 라고 실수를 합니다.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A의 전환이 Q라면은 B의 전환량이 2Q겠네 이러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왜냐면은 전기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Q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잘 볼게요. 여기에 지금 A가 주는 힘, B가 주는 힘 제가 구분해 놨을 텐데 A가 주는 힘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상수 K 있고요. 떨어진 거리가 D의 제곱이죠. 그렇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 다음에 1쿨럼 곱하기 A의 전환량 Q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B가 주는 힘이 있을 건데요. B가 주는 힘은 K 곱하기 4D 제곱 곱하기 1 곱하기 그리고 B의 전환량이 되겠죠. 요 두 힘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보면 QB는 4Q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A는 음전화이다. 맞죠? 나는 A, B.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당기는 전기력 맞고요. 2배가 아니라 4배.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자가 의도한 거는 거리가 2배네? 그러면 전화량도 2배겠네. 이렇게 실수하도록 의도한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인데요. 일단 원자라는 것에서 그냥 완벽한 비율은 아니지만 원자가 굉장히 큰데 상대적으로 원자에게 비해서 요거를 제가 원자 해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더 큰 비율, 더 작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비율로 본다고 한다면은. 자, 여기서 알파 입자를 넣었는데, 알파 입자는 약간 플러스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넣었을 때, 보통의 알파 입자들은 그냥 쑥쑥 지나갑니다. 왜냐면은, 공간은 매우 넓은데, 이 친구는 지금 매우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운 나쁘게라는 표현은 딱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 요 친구 근처에 갔다면은, 이 플러스랑 플러스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튕겨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대부분 알파 입자들은 지나갈 거지만은, 특수한 경우, 여기에 가까이 가는 경우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튕겨나가는 경우가 존재할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자입과 알파 입자의 전하 중이 같다. 맞죠? 그래야지 튕겨내잖아요. 만약에 이가 마이너스였다면은 당기겠죠. 자, 알파 입자와 원자핵 사이의 전기력의 크기는 A에 있을 때가, 전기력은 가까이 있을 때가 더 큰 거잖아요. 즉 가까이 있을 때가 A가 B보다 작다 했으니까 A가 더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크다. 자, 원자핵의 부피는 원자핵의 부피 매우 작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대부분의 친구들은 쑥쑥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이 원자에서 핵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거꾸로 생각해봐요, 한번. 원자핵이 이렇게 큰데 이 상태인데 원자핵이 요 정도에 예를 들어서 그냥 거꾸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이 알파 입자들이 대부분 맞고 튕겨 나갈 거잖아요. 그쵸? 통과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적겠죠. 맞죠? 만약에 이 디귿본이 만약에 틀렸다면은. 그래서 매우 작다. 원자핵은 원자에 비해서 매우 작다라고 해야지 이 실험이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환항 보존 법칙이라는 것을, 전환항 보존을 이제 이용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건 조금 더 원리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전이라는 개념도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일단 총 전환항은 어쨌든 같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 EQ가 있고요. 마이너스 EQ가 있고요. 플러스 UQ가 있어요. 그럼 더하면 얼마입니까? 예. 플러스 4Q가 되겠죠. 그쵸? 자,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를 뗐다가 다시 분리시켰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총 가지고 있는 게 플러스 4Q잖아요. 붙였다가 뗐을 때는 이 4Q를 정확하게 둘이 나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2Q, 여기가 플러스 2Q가 됩니다. 요때도 마찬가지로 두 개 더하면은 4Q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때 받는 힘의 크기는 당기는 거일 거고 요때는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방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힘의 크기를 물어봤거든요. 요 상황일 때는 F는 K 곱하기 떨어진 거리는 제가 그냥 D라고 임의로 두겠습니다. D 제곱분에 두 개의 전하를 곱하면 2 곱하기 6Q의 제곱이겠죠. 그쵸? QQ 제곱. 선생님 왜 마이너스는 안 붙여줍니까? 여기서는 그냥 힘의 크기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K D제곱분의 12Q제곱. 얘가 뭐라고요? 얘가 F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해보겠습니다. F는 K 곱하기, 자, 또 똑같이 떨어진 건 D제곱이에요. 왜냐면 다시 원래의 위치로 고정시켰으니까. 요때는 2Q 곱하면은 4Q의 제곱이겠죠. 얘는 F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해야겠죠. 자, 이 과정을 되게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예. 자, K 곱하기 D제곱분의 4Q제곱인데 이건 F-라 쓰는 게 맞겠네요. 얘가 지금 F-인 건데 지금 얘를 F로 표현하라는 게 문제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F에다가 얼마를 곱하면은 얘가 될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F가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어딨어 위에 보시면 얘잖아요. 그쵸? 그래서 K분의 D제곱분의 12Q제곱에 얼마를 곱해야지 얘를 될까? 일단 12 버려보세요. 약분약분 시키고 우리가 뭐라는 거는 이 분자에 4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4를 넣어주는 거예요. 얘가 F잖아요. 그치? F에다가 얘를 곱해줘야지 요런 꼬라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약분하면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F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가나다는 원소 A로 이루어진 기체에 들어있는 방전과 높은 전압을 걸어줄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그리고 백열 등에서
백열등은 모든 빛이 모여있는, 모든 파장의 빛이 모여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백열등이, 저기 아마 백열등일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것도. 자, 뭐 하려고 했죠? 네. 자, 어쨌든 그 모든 빛이면은 그냥 얘가 백열등이겠죠? 네. 자, 그리고 백열등에서 방출되는 빛이 원소 B로 이루어진 저온의 객체. 저온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에너지 준이 있죠. 그렇죠? 예. 지금 전자들이 많이 밑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밑에 깔아져 있다는 말이에요. 저온이면은 열 에너지가 적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다 깔아져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백열등이 들어가게 돼버리면은 밑에 있던 전자들이 이 백열등, 요 친구의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백열등에서 이 검은 색깔은 뭐냐면은 전자가 흡수한 거예요. 왜 흡수한 거야? 흡수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밑에 있던 전자들이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것이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요, 높은 전압을 걸을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입니다. 방출되는 빛이기 때문에 위의 상태에서 이제 떨어질 때 나오는 빛 에너지를 이제 빛을 관측한 스펙트럼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높은 전압을 했을 때 방출되는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가 빛을 흡수하고 이제 남은 빛들이잖아요. 그렇죠? 전자가 흡수했다고 해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가는 불연수적인 맞죠? 여러분들. 예. 불연수적이기 때문에 빛이 가져가는 빛의 종류가 띄엄띄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는 백열등에서 맞고요. 왜냐면 끊어진 게 없었기 때문에 A와 B는 동일하다. 맞죠? 왜냐면은 이 라인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핵과 전자 사이 전기의 크기는 가까울수록 전기량은 크다 했어요. 누가 더 가까워요? 예, 여기가 더 가깝죠? 여기보다는. 그래서 가에서가 더 크다. 전자는 1인 궤도와 2궤도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없죠? 네, 특정한 궤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자가 나의 상태에서 가의 상태로 전할 때 나면은 전자가 N은 2, 제가 이거를 N의 2를 그냥 아파트처럼 2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자, 가의 상태는 전자가 1층인 상태예요. 얘는 1. 자, 2층에서 1층, 높은 곳에서 아래층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네, 빛을 방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런 물어보는 게 아니었네. 발막의 예례관인데 어쨌든 여러분 전자가 위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건 라이먼, 전자가 위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거는 발머, 전자가 위층에서 3층으로 떨어지는 거는 파션계열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얘가 자외선, 얘가 가시광선, 얘가 적외선 영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발머 계열이다. 틀렸죠? 예. 1로 떨어지니까 라이먼 계열이겠죠. 그죠?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 7번 문제는 이러한 유형 문제 중에서는 되게 친절하고 되게 착한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꼬우지 않았죠, 여러분들. 꼬울 만한 문제는 이제 아직 2점짜리에서 그다지 없는 것 같은데 9번의 디귿번 같은 느낌? 이 정도 되겠어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그리 복잡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N은 1, N은 2, N은 3. 참고로 이게 1층과 2층 사이보다 2층과 3층 사이 간격이 작은 게 더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라이먼 계열에서 가장 긴 파장이 됐어요. 자, 에너지는 우리가 빛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가장 길다라는 말은 에너지가 가장 작다라는 말이겠죠. 라이먼 계열의 정의가 뭐였어요? 1층으로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적은 에너지라는 것은 긴 파장이라는 것은 얘는 지금 파장 1은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질 때 N은 2에서 N은 1로 전이할 때의 파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파장 1이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긴 거는 그 다음 에너지 작은 거는 3층에서 3에서 1로 떨어지는 거겠죠. 파장 람다 2. 자, 발머 계열에서 가장 긴 거는 발머는 2층으로 떨어진 거 N은 1로 전이하는 거니까 여기가 람다 3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묻고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의 관계식을 물었거든요, 여러분들. 뭐야? 이거 그냥 람다 2, 람다 왠지 느낌이 람다 2는 람다 1 더하기 람다 3 같네? 이렇게 풀면은 틀린 거예요. 자, 일단 얘를 이때의 에너지를 제가 E1이라고 하고요.
요때의 에너지를 E2라 하겠습니다. 요때는 E3라 해볼게요. 그러면은 E2는 요거의 E1 더하기 요거의 E3가 되겠죠. 그쵸? 맞죠?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자 보겠습니다. 얘는 뭐야 이거 E2는 람다 2분의 HC는 람다 1분의 HC 더하기 람다 3분의 HC 약분이죠. 약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의외로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려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 틀릴까는 잘, 물론 처음 푸는 학생들은 틀릴 수 있겠지만은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모의고사나 수능을 했을 때 학생들이 되게 실수를 꽤 하는 부분입니다.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쵸? 자, 8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당연히 위에 있을 때가 에너지가 더 크겠죠. 그래서 틀렸다. 학생들 오해하는 게, 3, 4. 지금 뭐야? 에너지가 지금 봤을 때, 3일 때의 값이 더 크네. 9분의 1이 9분의 1이 16분의 1보다는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3이 더 크네라고 하는데, 아니죠.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얘가 지하 4층, 지하 3층, 지하 2층으로 비유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올라갈수록, 또 집에 가까워지니까 에너지가 커진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자, N은 2인 궤도에서 N은 4인 궤도를 전이할 때 16분의 5 이거 뭐냐? 자 2인 궤도에서 4인 궤도로 할 때 일단 얼마의 에너지를 얻어야 되냐면은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얻겠죠. 그쵸? 얘는 16분의 1로 이제 16분의 4로 볼 수 있겠고 얘는 16분의 1로 볼 수 있겠죠. 그쵸? 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6분의 3이죠. 그쵸? 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수니까 얘의 에너지가 얼마다? 여기 올라가려면은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빛에너지는 HF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때 진동수는 16H분의 3E0다. 틀렸죠? 답은 2번이겠네요. 약간 이쪽 계산할 때 이거 지금 디귿번 맞죠? 이거 디귿번 계산할 때 좀 짜증났거든요. 대충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고를 여러분들에게 혹시 마지막 출제자가 여러분 향한 배려가 아닐까. 어차피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기억, 니은 제대로 맞추면 디귿번 계산하지 말고 맞다고 해라. 혹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맞든 틀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제랑 대화해보면 되게 또 물리 문제를 푸는 또 색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출제자의 대화죠. 그죠? 네. 자, 3번, 2번. 자, 3에서 2 그냥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3에서 2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와 여기서의 차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바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는 36분의 9 빼기 4. 5죠. 그쵸? 5, 2제로죠. 그쵸? 요게 지금 3에서 2로 떨어질 때의 전이할 때의 에너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자, 5에서 3에 갈 때는 얼만큼 에너지를 버릴까? 5에서 3이면 요거지 않습니까? 그쵸? 요거 통분하면 얼마죠? 그죠? 5, 4, 18, 225 빼기, 그럼 얼마죠? 25 빼기 9죠? 16이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3에서 2, 얘가 5에서 3으로 갈 때. 얘가 더 크죠? 그쵸? 계산해보시면 얘가 더 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디귿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A는 전자가 빛을 흡수하는 전이 과정이다. A가 뭔데요?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자, 이거 마찬가지죠. 이거 에너지는 이 에너지가 크려면은 파장이 짧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2에서 3. 요때가 에너지가 더 작죠. 그쵸? 왜냐면 여기는 2층에서 3층의 차이인 거고 여기는 두 번째 B는 3층에서 1층의 차이잖아요. 그쵸? 약간 잘 봐요. 여기 2층에서 3층 가는 게 요게 지금 A 과정이고 3층에서 1층 오는 게 B 과정이잖아요. 그쵸? 얘의 에너지가 더 크잖아? 그 말은 파장이 더 짧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맞다. N은 2인 궤도 혈액에 대한 에너지 차이는 얼마인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2인 궤도에. 자, 여기로 갈 때 지금 여기 에너지가 람다 A분의 HC. 요때는 람다 B분의 HC예요. 그쵸?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1, 2, 3. 지금 요걸 묻고 있거든요, 요게 지금 얼마나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B의 에너지에서 A 에너지를 빼주면 되겠죠. 여기서 요만큼을 빼주면 얘가 남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얼마입니까? 람다 B분의
HC 빼기 람다 A분의 HC. 계산해주면 되죠, 그냥. HC. 총분, 람다 A, 람다 B. 예. 얘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위에 친구는 람다 A 빼기 람다 B. 5번이죠. 예. 요런 거,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간혹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모의고사나 수능이 잘 모르겠지만, H, 플랑크 상수로 표현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H가 플랑크 상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B 같은 경우에는, 람다 B 분의 HC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없지만, 만약 람다 B를 주는 거예요, 문제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플랑크 상수를 나타내려면은, H는 C분의 람다 B, EB.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겠죠. 그쵸? 됐습니다. 자, 10번 문제거든요. 그림은, 자, 이거는 사실 뭐, 양공이죠? 예. 전자가 올라가고 나면 빈자리, 양공. 에너지는 전도띠 있을 때가, 위에 있을 때가 더 크겠지. 네. 자, 띠간격이 클수록 고체의 전기 전도이 좋다. 띠간격이 크다라는 말은 뭐죠, 여러분들? 예. 올라가기가 쉽다, 어렵다?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띠간격이 클수록 올라가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전기가 잘 흐르려면, 전기 전도성이 높으려면은, 여기에 전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클수록 올라가기 힘드니까, 전도띠의 전자가 적다. 그럼 전기 전도성이 안 좋다. 답은 기억 예인이 되겠습니다. 한 절반 정도 달렸나요? 네. 11번입니다. 하나는 도체, 그리고 전원체. 전원체는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친구, 잘 통하는 친구가 도체잖아요. 그쵸? 이 띠간격이 있으니까 전자가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겹쳐 있으니까 쑥쑥 올라갈 수 있죠. 그쵸? 전도띠에 에너지가 많아야지 전기가 잘 흐르는데 잘 흐르는 친구가 도체, 잘 안 흐르는 친구가 전원체잖아요. 그쵸? 자, 에너지는 전도띠, 에너지 준위는 전도띠가 전도띠는 못하 맞죠? 여기 위에 있죠? 자, 가는 도체 에너지죠. 맞죠? 나에서 원자과 띠의 전자 에너지 모두 같다. 이거 여러분들 가끔 물어봐요. 여러분들. 학생들 의외로 많이 실수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원자과 띠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요런 지금 에너지 준위들이 모여서 되는 거잖아요. 미세하지만은 전자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이 라인에 있는 거랑 요 라인에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쵸? 에너지 준위가 같진 않다. 비슷하다라는 표현은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봐요. 같다라고 물어봐.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가서 기억력.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빈자리네요. 여기는 인디움. 네. 그리고 기억 양공이죠. 빈자리. 그리고 이렇게 양공이 들어가는 우리 P형 반도체라고 하죠. 그쵸? 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무당이 되겠습니다. 힘들죠? 예. 자, 13번. 가는 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좋다. 가가 뭔데? 얘는 반도체죠. 그쵸? 그냥 순수 반도체. 순반이라 할까요? 여기 전자가 더있네? N형 반도체죠. 그쵸? 자. 왠지 나중에 이거 그 다음 문제 풀 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살짝 복사 어떡하죠? 네, 복사 좀 해놓겠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이게 신기한 거라기보다는 이게 학생들이 더 온노트 쓰고 있는데 그 기능을 되게 잘 알고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할 때 침이 좀 많이 튀는 편이거든요. 왠지 모르겠지만. 근데 침을 필 때 이게 스크린에 뭐라 하죠? 이거 액정에 이제 침이 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액정 이제 RGB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그게 딱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얘가 돋보기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침 튀길 때 한번 그냥 밖에다 튀기지 마시고 어차피 튀길 침이라면은 혹시 패드 쓰시는 친구들은 패드에 침을 튀겨 보세요.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가래찌 확 뱉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헛소리가 또 샜네요, 야이가. 네. 자, 가는 도체보다 전기전도성이 좋다. 아니죠, 여러분들. 네. 왜냐면은 이게 제일 좋은 친구가 도체, 그 다음이 반도체, 그 다음이 전원체예요. 네. 자, 가는 도체보다 전기전도성이 좋다. 아니고요. 자, 나는 N형 반도체이다. 맞죠? 불순 반도체 저리거리 얘는 지금 전자죠, 그렇죠? 이런 질문들 가끔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자주 이 단원의 이 영역의 문제에서는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얘는 전자. 그래서 이 양궁이 되려면 얘는 P형이 돼야겠죠. 그쵸? 틀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항 가겠습니다. 요 같은 회로 문제죠. 그쵸? 사실 이게 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게 이 회로가 있었어요. 교육과정, 물리학 교육과정 내에. 그래서 이게 뭐 직렬, 병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하고 있었는데 요즘엔 그 빠져고 이제 그냥 당연히 중학교에서 배운 걸로 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그 계산 과정 같은 경우에는 물리2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리2 같은 거 할 때 너무 거부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3개 등급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네.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들. 네. 뭐 하려고 했죠? 네. S1만 닫으면요. 지금 얘는 스위치가 안 닫혀있기 때문에 끊어져 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겠죠? 이렇게 오른다. 근데 얘는 여기 플러스나 P형 연결했으니까 이게 순방향. 여기로 가는 거예요. 갈라지겠죠? 그죠? 갈라지는데 여기서는 지금 역방향이죠. 그쵸? 그래서 안 된다. 안 흐른다. 여기 아예 안 흘러요. S1만 닫으면 A 전류가 흐른다. 맞죠? S1만 닫으면 B 역방향 맞죠? S2만 닫으면요. 자, 여기 헷갈릴 수 있는데 말장난 같은, 약간 말장난 느낌이에요. S2만 닫으면 여기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교류 전원은 전류를 이렇게 흘렸다가 이렇게 흘렸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류 전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는 건전지가 이런 상태이고요. 또 어느 순간에는 이 상태고요. 거꾸로. 또 어느 순간에 또 반대로. 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건전지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건전지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이 상태일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것이고 이 상태일 때는 이렇게 흐르고 거꾸로 이렇게 즉 전류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상태일 때는 지금 이렇게 가면은 역방향이잖아요. 안 흘러 전류가. 근데 요 상태일 때는 순방향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여기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지금 주기적으로 변한다라고 했는데 틀린 거예요. 왜냐면은 요 방향에 이제 전류가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쵸? 방향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얘 말이 되려면은 전류가 여기로 흘렀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쪽으로만 흐르고 요쪽으로 아예 안 흐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변한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기억 니은번. 자, 13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에너지가 더 크다, X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EX, EY가 있는데 더 크다. 그 말은 파장은 더 짧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장은 여기가 더 길다. 왜냐면 빛 에너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니까. 자, 그리고 태양전지인데요. 잠깐만 한번 설명드리고 나가자면요, 여러분들.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A, B가 있으면, 자, 지금 여기 LED에 지금 빛이 나온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LED가 순방향이에요? 역방향이에요? 빛이 나오니까 순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건전지였다 치면은 태양전지니까 전지는 건전지잖아요. 그쵸? 얘는 플러스극이고 얘는 마이너스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태양전지에서 나중에 우리가 조금 이게 정말 디테일하게 할 거는 물리2에서 배우겠지만은 이게 플러스극 역할을 하는 게 P형이고요. N형이에요. 태양전지도 결국은 그 다이오드거든요. P형과 N형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P형이 이 친구 플러스 역할, N형이 마이너스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네. 그게 그냥 이거 뭐 설명할까요? 네. 그냥 혹시 또 궁금해하는 친구 있을까봐. 네. 자, 일단 얘가 지금 결과적으로 P형이고 얘가 N형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P형에는 양공이 있을 거고요. 네. 여기 여기 전자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전자가 이 양공 속으로 쏙 들어가게 돼가지고 여기 옆에 근처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P형이지만 여기 전자가 양공에 차게 되고요. 여기는 전자의 빈자리에 양공이 생겨버립니다. 공핍층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딱 다이오드가 있는 부분들을.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이 P형 반도체에서 빛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자, P형 반도체에도 어쨌든 간에 전자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다만 묶여있죠, 지금 원자에게. 이 묶여있는 전자들이 이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튕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튕겨나가면서 이 친구들이 이쪽 방향으로 지금 전자가 운동을 하게 돼요. 왜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없는 내용이지만은 자, 여기 약간 플러스적인 느낌의 양공이잖아요, 그쵸? 여기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서 전기장애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전 교육 과정에서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거든요. 전기장애라는 것은 이렇게 이쪽으로 힘받고 이쪽으로 생겨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마치 N극에서 S극 쪽으로 자기장이 생기듯이. 그런데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친구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전기장이 왼쪽이네? 그러면 이 전자는 반대로 힘 받겠네. 그래서 전자는 이렇게 여기
이 궁피층을 지나가지고 B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전자가 흐르게 됩니다. B가 이쪽으로 흐른다라는 말은 전류는 거꾸로 흐르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전자의 움직임과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 그럼 얘가 플러스극, 얘가 마이너스극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A는 플러스극, B는 마이너스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P형, 반대쪽이 N형이다라는 거. 자, A는 P형 맞죠? 왜냐하면 지금 순방향이니까 여기 플러스 역할, 여기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데 그러려면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이 돼야 된다. 태양전지의 PN 접합면에 있는 전자이동 방향은 전자이동 방향 뭐죠? A 그 접합면 그리고 보시면 전자가 A에 있다가 접합면 B 쪽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B 접합면 A가 아니라 거꾸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틀렸어요. 파장은 Y가 X보다 길다. 했죠? Y가 X보다 길다. 맞죠? 그러면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인데요. 요거 하려고 했어요. 뭐죠? 됐어. 예. 요거 설명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아까 붙여넣기. 자, 자, 됐습니다.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인인데요. P는 인이잖아요. 그쵸? 얘는 지금 N형 반도체입니다. 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순물을 첨가해서 이 친구는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는 건데, 왜 좋아지는 거냐면은, 이 N형 반도체 남은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걸 요런 꼬라지를 한번, 꼴로 해석을 하자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묶여있는 거죠. 공유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지금 속박은 되어 있지만, P에 지금 인에 속박은 되어 있지만은 약간 느슨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공유결합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이 에너지 D로 치자면요, 약간 느슨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자가 D 위에 있는 여기에 이 N형 반도체, 이 전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의 전조띠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N형 반도체 넣은 거의 효과는 뭐냐면은, 이 전자가 남잖아요. 그쵸? 이 남는 전자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정확히 전도띠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밑에 있지만은, 조금만 에너지를 받아도 쉽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 양공이 있잖아요. 그쵸? 양공. 이 양공, 지금 그냥 그림, 이게 인두미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양공이라 쳐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업 때 할 때는 이 전자가 양공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냐면은, 이 양공은 원래 전자가 있던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가 올라가야 될 전도띠를 약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P형 반도체 에너지 구조이다. 맞죠? 왜 양공이 있으니까 다의 구조를 받은 다의 구조는 여기 전자가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N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전자다. 전압 운반자 꽤 나온다고 했죠. 그쵸? 또 나왔네요. 전기 전도성은 가의 구조를 가진 반도체와 가의 구조를 가진 반도체가 나의 구조를 가진 반도체. 자, 얘는 지금 가의 구조는요, 순수한 반도체고요. 나의 구조는 어쨌든 P형 반도체예요. 불순물을 첨가한 거잖아요. 그쵸? 불순물을 첨가하는 이유는 전기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전기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가보다는 나가 더 좋다라고 해야겠습니다. 목적 자체가, P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전기 전도성을 좋게 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3번. 자, 17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17번 문제가, 보면 학교에서 있을 때도 학생들이 되게 많이 질문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렬, 병렬 연결을 제대로 아셔야지 되는데, 일단은 모르더라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 상태일 때는 여기는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도선이 끊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만 지금 전기가 흘러가지고 여기 1A의 전류가 흐른답니다. 물론 방향은 이쪽일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표현했지만. 자, 어쨌든 여기만 전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C는 도체 또는 전원체래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도체겠죠, 그쵸? 왜냐면 전기가 흘렀으니까. 만약에 얘가 전원체였다면은 여기 전기가 안 흐르겠지. 자,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좋다. B 볼게요, 한번. 자,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는, 지금, S1만 닫았을 때, S1만 닫았어요. 연결했다라는 말이야, 닫았다라는 말이. 그리고, S1을 닫았을 때,
자, 헷갈렸네요. 잠깐만요. S1을 닫았을 때는요, 지금 여기에 정류가 얼마냐면 1A 걸렸어요. 얘를 열었을 때나 닫았을 때나, 연결했을 때나 끊어놨을 때나, 여기에는 전류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전기가 흐른다면, 전류가 흐른다면은, 얘 때문에 지금 이 1A에 영향이 갔을 건데, 1A가 커지든 뭐 작아지든 영향이 갔을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없잖아요. 그쵸? 얘가 연결시키든 말든, 얘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뭐 커지든,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 전류가 커지든 작아지든 하겠지만은 연결이 되었다면은 여기 만약 전류가 흘렀다면은 100% 전류는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자, 어쨌든 그럼 얘는 뭔다? 얘는 전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얘는 도체. 정리해서 A가 얘는 도체이고 B는 전원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A가 좋겠죠. B는 원자가 D와 전도체 사이 일부가 겹쳐져 있다. B가 뭐야? B는 전원체잖아요, 그렇죠? 겹쳐져 있는 건 누구 설명입니까? 도체잖아요, 여러분들. 틀렸죠? 17번은. 자, AC에게 단면적이 같다면,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전기 전도도 분의, 면적 분의, 단면적 분의 거리,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항의 비저항이라고 하거든요. 얘 분의, 똑같이, 이렇게. 얘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표현 방식만 다른 거지. 어쨌든 얘들의 목적은 물질마다 전기가 통하는 정도가 저항이 다르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정보입니다. 자, A 단면적이 같다면 전기 전도도는 C가, 자, 지금 보시면은 길이는 같다고 안 나와 있어요? 아, 길이와 단면적이 같다면 그렇죠? 얘는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전기 전도도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지금 뭐죠? 저항이 지금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은 C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자, 어차피 얘는 여기 연결해봤자 얘는 없는 거야. 어차피 전원체기 B가 전원체이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이 둘 다 연결했을 때 지금 여기 흐르는 게 1A가 아니라 3A가 흘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1A가 흘렀다 했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지금 몇 A가 흐르겠어요? 2A가 흐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약간 지금 원리를 중시하는 친구들은 지금 혼란이 올 수도 있어, 그렇지?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런 연결을 우리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이 병렬 연결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세 곳에 걸리는 전압이 모두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압이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얘 지금 전원장치 여기 다 병렬 연결 되거든요. 만약에 얘가 3V라면은 여기도 3V라는 거예요. 어차피 B는 근데 전원체이기 때문에 안 통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없는 상태인 거고 전압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A와 C에 걸린 전압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ohm의 법칙. V는 IR 있죠, 그쵸? 지금 전압이 A와 C가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2A, 1A라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전류가 많이 흘렀다는 C에 지금 C의 전류가 많이 흘렀다는 거는 C의 저항이 더 작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A와 C가 있으면은 C의 저항이 더 작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전기 전도성이 더 크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C가 A보다 크다. 기억되시죠?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게 특히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이면 이제 수능 물리원을 볼 친구들이면은 이 내용이죠, 지금. 이걸 좀 제대로 알고 가시면 좋아요. 학교 선생님께 여쭤봐가지고 꼭 좀 약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충분히 이제 이거는 제가 이거 우리 좀 찾아보세요, 한번. 그 수능에선 거의 출제된 적이 없는 영역 같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충분히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비례식인데, 약간 비례식이 약한 친구들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기 전도도를 물어보기 때문에, 시그마 분의 S 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저항은. 자, A, B야. 그냥 말로 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쓰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뭐 그냥, 시그마 A 분의 1, S 분의. 길이는 같다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길이가 같으니까 L은 똑같죠, 그쵸? 예, 그리고 얘는 S. 그리고 RB는 이게 뭐 전기 전도도 분의 S 분의 L. RC는 S 분의 1, ES 분의 1. 이거 요리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이제 그냥 말로만 가자면은 지금 면적은 동일하잖아요, 그쵸? AB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항이 3배래. 얘는 지금 저항이 3배라는 말은 전기가 잘 안 흐른다는 말이야. 저항이 크니까. 그에 반해서 B는 A보다 전기가 잘 흘러. 몇 배 잘 흘러? 3배 잘 흘러. A가 시그마라면은 얘는 B는 3시그마 하는 거예요.
저항이 3배잖아, A가. B는 A보다 전기가 3배 더 잘 흐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시그마. 자, 그 다음, 면적이 지금 다른데, B와 C, 면적이 다른데, 지금 보시면은 저항이 같거든요? 원래 면적이 커지면은 저항은 작아지는 거잖아요. 면적이 2배나 됐어. 그러면 저항은 절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두 개가 지금 저항이 같지? 전기 전도도가 얘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면적이 2배임에도 불구하고 물질 자체가 전기가 잘 안 흐르는 거야. 그래서 저항값은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 지금 면적이 2배라면 같은 물질이라면은 저항이 2배이기 때문에 미안. 면적이 2배이기 때문에 저항이 절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똑같냐고요. 애초에 이 물질 자체가 전류가 잘 안 흐르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예. 9시 22분. 아직 저녁을 안 먹어서 그런지 배고픕니다, 여러분. I'm still hungry. 여기 거스 히딩크 감독. 예. 막 우리나라가 2002 월드컵에 생각보다 되게 잘하는 성적을 거뒀을 때, 만족하냐,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히딩크 감독님이 나는 아직 배고프다. 여러분들 혹시 뭐 3등급에서 2등급 가치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난 아직 배고프다. 1등급을 노리는 거예요. 난 올 1등급인데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만점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농담삼아 말하는 거지만, 뭐 진지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게 성적만이 다가 아니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의 행복에, 개인 상황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앞에서 설명했었습니다. 몇 번 문제였죠? 아까 이거 15번 문제에서 설명했었어요. 자, 지금 이게 태양전지인데요. P형이 플러스 역할, N형이 마이너스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플러스 극에서 나가니까 전류는 A 방향이 되겠네요. 자, 비추면은 양전자와 양극 쌍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공핍층에 쌍이 생기는 거. 자, 전기전도도는 B가 A보다 크다. 자,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건 말장난. 이거는 되게 사람들이 이 문제가 지금 약간 수능에서는 이제 한때 안 나오다가 딱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잘 봐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야, 길이가 2배면은 저항이 몇 배냐? 저항이 2배겠지. 근데 전기 전도도가 2배다. 저항은 몇 배겠냐? 헷갈린다고요, 여러분. 반비례가. 이거를 비례 반비례가 되게 헷갈려요, 학생들이. 자, 전기 전도는 B가 A보다 크다. 지금 보시면은 B에서 전류가 많이 흘렀대. B에서 전류가 많이 흘렀다. 그 말은 뭐야? 전기 전도도가 크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저항이 작다라는 말이야. 누가? B가. B가 A보다 크다. 전기 전도도가. 전류가 잘 흘렀다. 전기 전도도가 크다라는 말이죠. 저항은 작다라는 말이죠. 19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인가요? 네. 자, A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A로 갈 때 보시면은요, A로 갈 때는 이렇게, 지금 A, 어쨌든 지금 A로 나온다는 거는 이 교류 전원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바뀌는 상태잖아요. 그쵸? 여기가 플러스극, 여기가 마이너스극이라는 상태예요. 이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마이너스극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가야겠죠. 그쵸? 그 다음, 이 상태일 때 밑에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밑에가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인 상태예요. 이때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자, A 방향으로 전류 걸릴 때 파란 색깔이죠. D2에는 역방향이죠. A 방향, D2는 순방향이죠. 그쵸? 네. 자, B 방향으로 전류 걸릴 때는 전류가 B 방향이 어디야? B 방향 밑에죠. 그쵸? 빨간 색깔이죠. 그쵸? 빨간 색깔. 그러면은 D1, D3 맞죠? 네. 잠깐만. A 방향으로 전류 걸릴 때 D2에는 역방향, 틀렸잖아요. 이거. 순방향이죠. 그쵸? 자, 교류 전원에서는 발생한 전류 방향이 바뀌어도 저항의 전류가 흐를 때 어쨌든 A든 B든 전류 방향은 다 A잖아. 밑에잖아. 그치? 이것도 많이 헷갈려요, 학생들이. 이런 그림 있어요, 이런 그림.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다 흘러. 어디로 가든. 네,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잘 한번. 이거 잘 그림을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네, 잘 그려보세요, 한번. 그래서, 네, 그냥입니다. 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고생하셨습니다.